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철학은 바로 사변적 실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 저 너머, 그러니까 우리 없이도 존재하는 현실을 상상하고 사유하려는 아주 대담한 철학적 운동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시도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사라진 세상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제에 대한 거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철학이 인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렸다는 주장.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사변적 실제론이 나오기 전에 철학이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철학을 꽉 잡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 상관주의라는 건데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생각하는 나랑 내가 보는 세계는 절대로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우리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바로 그래서 인간이라는 감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강렬한 표현이죠? 철학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언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는 비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나 문화에 대해서만 뺑뺑 맴돌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확 보이죠? 한쪽은 세상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진짜 세상이 있고 그걸 탐구해야지 라고 맞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사변적 실제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계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철학에게 다시 진짜 세계를 말할 힘을 돌려주자! 이런 움직임, 바로 사변적 실제론의 등장입니다. 사변적 실제론이 상관주의에 던지는 도전장은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인간 생각,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실제는 존재한다. 그리고 철학의 임무는 바로 그걸 탐구하는 거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인간 경험을 넘어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과학처럼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이 사변적 사유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이성, 생각의 힘만으로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예요. 진짜 순수 철학적인 방법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의 최종 목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철학을 다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학문에서 세상은 원래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진짜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되찾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변적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철학자 레이 브라시에가 소멸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 너머의 진짜 세상을 보려고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브라시에의 아이디어는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 우주에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이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의 아주 차갑고 무심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멸종, 아니면 우주 전체가 서서히 식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열죽음 같은 거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가 슬퍼하든 말든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말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브라시에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실제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본 겁니다. 자, 브라시에가 소멸이라는 키워드로 실제에 접근했다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상가 쿠엔텍 메이아스는 완전히 다른 열쇠를 사용합니다. 바로 우연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통해 실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죠. 메이아스는 실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우연성이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인 데에는 사실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물리법칙조차도 사실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이아스의 핵심 원리, 사실론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풀어서 말하면 모든 건 그냥 사실일 뿐 꼭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와,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죠? 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어떤 것도 꼭 있어야만 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2단계.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우연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실제는 그 어떤 궁극적인 법칙에도 얽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논의들을 다 거치고 나서 보니까 철학에게는 어떤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철학적 전환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사변적 실제론이 철학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은 이거예요. 실제를 더 이상 인간의 언어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지 말고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거죠.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제 그 자체의 구조를 파고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철학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상변주의는 초점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는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거라고 봤죠. 반면에 사변적 실제로는 초점을 인간과 독립적인 실제에 맞추고 순수한 이성으로 그걸 파고들려고 합니다. 목표부터 방법까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사변적 실제론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한 발짝 벗어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너머에 펼쳐진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